음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 백남정 선생님 나오십니다. 백남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와 관련이 깊은 문제로 1부 퀴즈, 기후 미식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오메가3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평소 먹는 음식에 이 기름만 첨가해도 오메가3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소한 향과 맛이 있어서 우리나라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인데요. 오메가3도 함유량 풍부하고 건강한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까놀라유, 2번 들기름. 우리나라 요리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에 이 기름만 첨가해도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소한 향과 맛이 있어서 우리나라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인데요. 오메가3 함유량도 풍부하고 건강한 맛을 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까놀라유, 2번 들기름. 힌트가 있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기름입니다. 1번 까놀라유, 2번 들기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DMZ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한 분께 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니까 1부 방송 쭉 들으시면서 정답이다 하고 떠오르면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후 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 미식회의 백과사전 같은 분 하면 항상 웃으세요.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늘 부끄러운 그 앞에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백과사전, 길잡이. 근데 정말 그래요, 선생님. 지금 많이 덥다가 좀 꺾였죠, 선생님. 네. 어떠셨나요, 그동안? 어제부터 정말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더위 많이 안 타는데 올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더위를 별로 안 타는데 와 8월은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추석 앞두고 좀 더 많이 바빠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추석 앞두고는 보통 뭐 전통 요리, 전통 음식 만들기 이런 강의가 많아져서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시댁은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명절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그 근처에 로컬 푸드 매장을 좀 자주 갑니다. 네. 요맘때가 되면 이제 가을 즈음에서는 거기 막 새로운 여름 동안 햇빛을 듬뿍 받은 과일이며 곡식이며 다양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이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보고 있는데 원황이라고 하는 그 배가 나왔어요. 원황이요? 네, 원황. 그러니까 추석 전부터 나오는 8월 중순쯤부터 나오는 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식감이 되게 좋고 즙이 굉장히 많아서 여름배라고도 불립니다. 여름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먹는 기쁨이 있죠 요즘엔. 그래서 마트 가느라고 바쁩니다. 원황배. 로컬푸드 매장에. 네. 저도 이거 체크해봐야겠네요. 전 배 하면 신고배밖에 몰라서. 네. 신고배보다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원황배가. 신고배는 그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1년 내내 먹는 거를 신고배로 하고요. 원황이나 그 조생종이라고 앞에 나오는 애들은 약간 저장성이 떨어져요. 그 대신 단맛이랑 수분이 많아서 먹는 재미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원황배가 지금 딱 제철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좀 시장 가서 뭐가 나왔나 또 특이한 건 뭔가 이런 거
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품종인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구나 하시니까 저 같아서 웃음이 나왔는데 노란 건 배구, 빨간 건 사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쵸? 지금 홍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과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포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2242님이 포도씨 모아서 기름 짜도 되나요?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안 된다. 그게 포도씨유가 사실은 정제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짠 압착유가 아니라 그 포도씨를 아무리 모아도 그 기름 짜면 기름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모으지 마세요. 저희가 농담하면서 끝났는데요. 이 정제유, 압착유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선생님? 네,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질문이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답을 드렸죠. 그렇게 포도씨를 모아서 짠 게 포도씨유는 맞지만 그 모아가지고 짤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통 들기름이나 참기름 짤 때 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눌러서 짜는 거는 압착유라고 부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압착유는 색깔도 되게 진하고요, 향도 되게 진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열매에 들어있는 또는 씨앗에 들어있는 것들 영양 성분들이 그대로 다 녹아 나오거든요. 근데 정제유를 보면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향도 별로 진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런 게 포도씨유에서 향은 네.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정제유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씨앗을 부순 다음에 거기에 핵산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지방분만 쏙 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해서 네. 기름만 남게 하는 게 정제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리브유 살 때 보면 네, 압착유인 거를 음. 엄청 강조하고 그 압착이어서 비싸다고 막 광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제유는 아무래도 압착유보다 좀 떨어지는 기름일까요? 두 개의 쓰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건강에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러면 저는 정제유보다는 압착유를 더 압착유. 추천하는데,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정제유는 기름만 딱 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네. 요거는 샐러드용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올리브유인데 비싸게 파는 것들은 네. 엑스트라 버진이 바로 압착유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올리브유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아마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 때문에 네. 정제유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 대충 만들어서 싼 게 아니라 그렇죠. 과정은 더 복잡하지만 대량으로 대량 만들었다. 생산을 하다 근데 보니까 압착유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영양분 때문만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잔류 화학 성분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제유는 아무래도 뭐 유통기한이 길고 좀 그런 여러 공정 과정을 거쳤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을 길게 하고 최대한 그 지방질을 더 많이 많이 뽑아내는, 우리가 들기름 짜고 나서 깻목에도 꽤 지방질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쏙 뽑아내는 거죠.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그래서 더 많이 뽑아내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보존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싸진 거예요. 정제유라고 하면 그럼 포도씨유 말고 뭐 콩기름, 우리 많이 쓰는 네. 식용유 네, 그런 걸까요? 옥수수 기름, 다죠. 우리가 까놀라유. 보통 튀김할 때 튀길 때 쓰는 것들은 다 정제유입니다. 정제유다. 압착유는 튀김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특별하게 바로 압착한 기름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급 참기름, 네, 맞아요. 고급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요 정도 그게 압착유라고 압착유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제유하고 압착유는 그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기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는 명절에
정말 식용유하고 이 선물 세트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기름 선물이 그렇게 예전처럼 돌아다니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고급 선물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우리 명절 선물은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좋아하는 네. 것들. 예전에는 식용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유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방에서 꼭 필요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한 것도 있는 거죠. 네. 그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 지방보다는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음식들에 먹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또 하나 지금 선물 세트로 많이 나오는 저가의 식용유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GMO 재료로 만든 식용유들이 많아요. 원료가 뭐였냐 할 때 맞아요. 저렴한 원료로 그 세 가지, 수입콩을 쓴다는 가장 거죠. 싼 식용유 세 가지, 콩, 옥수수, 까놀라가 다 GMO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식용유에 대한 그 가치도 조금 더 하락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스팸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네, 맞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거 굉장히 막 귀한 선물이라고 좋아했던 것 그쵸. 같은데 지금은 회사에 놔두면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서 제일 신입들이 들고 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누가. 하나 있는 게 참치통조림입니다. 맞다. 그것도 인기가 없어졌죠, 지금. 맞아요. 세 가지 다 먹거리가 흔해진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좀 더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선생님. 맞아요. 그때는 그게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좀 새롭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면 아무래도 고급스럽게 영양이 풍부하게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더 건강에 좋은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다면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게 좋은 걸까? 압착유, 정제유가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서로 다르게 주는 걸까? 이런 얘기도 좀 더 이어서 2부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선생님 또 부끄러우시겠지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 저희 기후미식회 백과사전이신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고 또 섭취를 피하면 좋은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5469님, 들기름은 냄새부터 고소하고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0545님, 미역국 무침에도 어울리고 무침에도 다 잘 어울리는 기름이 들기름이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부에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선생님 들기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참기름에는 오메가3가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름 중에서 식물성 기름이 더 좋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뒤에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요. 네. 먼저 성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성 기름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오메가3를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식물성 기름들이 우리 몸에서 그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만 섭취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도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서 조금 생성이 돼요. 그 진행자님은 희숙님은 지금 가장 좋은 기름 그러면 보통 뭐를 생각하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건강에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오메가9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건 맞는데 우리 몸에서 그래도 생성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 들기름이에요. 아하,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양이나 뭐 이런 데서 인용하는 자료들이 네. 외국 자료들이 많은데 외국에선 들기름, 참기름 잘 안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들을 대상으로 영양을 체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에 들기름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제 그 기름 종류 안에 들기름이 포함된다면 아마도 단연 가장 최고의 기름은 들기름이다라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요리할 때 보면 들기름, 참기름을 반반씩 섞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하실 때 보면. 근데 참기름도 그러면 들기름에 없는 어떤 영양소나 몸에 좋은 뭔가가 있을까요? 또?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은 다 고유의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고 앞에서도 정제유가 좋지 않은 이유는 네. 그 순수한 기름 안에 압착유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은 세사민, 그래서 얘가 영어로 세사민, 네, 예. 세사몰린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참기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각각 중요한 일들을 다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의 비율이에요. 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경로로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데 이것이 오메가 3 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메가 6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서 이 두 가지 기름의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그냥 좋은 건 아니고요.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튀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던 우리 전통식을 보면 보통 1대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봐도 1대4 정도까지가 우리 몸에 좋다. 오메가 3 대 오메가 6가 1대4까지는 그렇죠. 괜찮다. 근데 대부분의 정제유들은 오메가 6가 많아요. 씨앗에서 나온 것들 대부분은 포도씨유든 옥수수유든 콩기름이든지 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오메가 3는 적게 먹고 오메가 6는 많이 먹어서 약 1대 20 정도의 비율, 그 정도로요. 네, 비율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오메가 3는 염증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염증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식물성 기름은 그 식물성 기름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이에요. 이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그 비율을 잘 맞춰서 먹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튀김 음식보다는 네. 그냥 살짝 무치는 데 넣는 정도. 그 다음에 전처럼 정제유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가끔 한 번씩 먹는 정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튀김 요리나 정제유를 많이 사용하는 건 좀 가끔 먹고 네. 샐러드나 뭐 나물 무침 같은데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들은 좀 많이 먹어주고 네네. 그 그리고 정도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채소에도 오메가 3가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메가 3가 채소에 들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 3 하면 왠지 이 물고기한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약국 가면 오메가 3 파는데 맨날 거기 물고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기름이지만 그 광합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소에도 네. 조금 있어요. 소량으로. 그렇구나. 그 오메가 3 좋다고 해서 저도 들기름을 공복에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아침에 눈 뜨고 양치질을 해서 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기름을 2스푼씩 먹어라. 그러면은 뭐 몸에 좋다.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달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란 떤다고 이제 막 부모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뭐 너무 내가 아침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그만뒀는데 이게 몸에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공복에 들기름을 먹는 건 어느 정도 양으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일단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네. 하고요. 2숟가락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많았을까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오메가3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항염증 작용을 하거든요. 항염작용. 그래서 우리 몸에 항염증을 좀 없애주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연구가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이제 보편화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두 가지 연구 뭐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들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혈당도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네.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죠. 올리도록 돕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네. 얘가 먼저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혈당 수치도 높이지 떨어뜨리고. 않는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끔 연구에서 의미 있게 약간의 그 개선 효과가 있다 이 정도라서 너무 맹신해가지고 아침마다 먹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뭐 몸에 좋으니까 약국에서도 팔 거 아니에요. 다 네, 먹으라고 네, 하고 네. 가면 특히 갱년기 이럴 때 꼭 먹으라고 하는데 3802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오메가3 캡슐로 먹는데 들기름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러셨는데 상관없죠. 들기름 한 스푼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캡슐을 그렇죠, 먹고 그렇죠.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적정량이 가장 좋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 적정량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캡슐이나 또는 기름을 퍼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적정량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단일하게 막 뭔가를 갈아서 마시고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이런 따로 것들은 약으로 먹고. 네, 이런 것들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은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캡슐도 안 먹는데.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또 선생님께 이야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는 오메가3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염증을 막는 항염증에 좋다 연구가 돼서 또 심장 질환에도 좋고 그래서 오메가3를 캡슐로도 많이 드시는데 오늘 백남정 선생님께서 오메가3가 들기름에 많이 있다. 네, 외국에서 들기름을 안 먹으니까 우리처럼 이게 연구가 아직 들기름을 통한 연구가 충분히 되진 않았는데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숙자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어릴 적에 친정어머님이 강원도시죠? 최숙자님이 산골에서 산초가 많아서 산초를 따서 산초기름을 짜서 먹었는데요. 저는 향이 너무 진해서 그 귀한 걸 못 먹었어요.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산초기름이 위장에 좋다고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선생님 산초로도 기름을 짜나요? 저만 모르나요? 네. 지난해인가 산초기름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건강한 기름으로. 네. 어허. 그렇구나. 위장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돼서, 예. 위장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증에도 좋은 거죠. 항염증. 네네, 항염증이. 그래서 그렇게 향이 진하고 영양이 풍부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게 건강으로나 영양으로 봤을 때 좋다는 거죠. 압착유로 특히 뭐 동물성 기름과 비교한다거나 그쵸. 정제유와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일단 모든 것들은 다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 근데 동물성 기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네. 기름에는 지방 이외에 비타민 A,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 정제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버터도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렇죠. 근데 마트에서 파는 정제 버터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버터. 요즘은 정말 그 올리브유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네. 또 정제 올리브유는 또 있고. 다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생산 과정에서 그 좋다고 하는 것들이 영양적으로 다른 그 생산성만 강조되고 영양은 파괴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정제하지 않은 천연 버터 같은 경우엔 거기 비타민 A, D가 있다는 네, 거죠. 있습니다. 기름인데. 네.
그러면 이게 역시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게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동물성도 정제되지 않은 기름은 괜찮다. 네, 적당히 먹으면.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골고루 적당히. 그리고 각각의 음식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처럼 들기름을 막 2스푼씩 먹을 필요는 없었다. 한 스푼이면 네, 괜찮다. 네. 네. 참기름, 들기름 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또 뭐냐면 어떤 음식에 더 어울릴까? 비슷할 것 같은데 잘 맞는 음식이 있고 또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참기름은 조금 열을 가하는 음식에 더 잘 맞고요. 그래서 네. 고기 젤 때 들기름을 넣지는 않죠. 아, 그렇다. 네. 그리고 열을 가하는 네, 거.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는 무침류에 더 적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네요. 각각의 또 향이 있어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기름 향을 들깨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통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음식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적절하냐 보면 이제 열을 가하는 것은 참기름,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은 들기름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잡채, 고기 이런 건 참기름, 네. 나물 무침, 무침. 뭐 국수 무침 이런 네. 건 들기름. 네.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을 반반 섞어 쓰는 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괜찮죠. 그럼. 산패를 좀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들기름이 영양은 좋은데 문제가 맞아요. 되는 게 상패가 잘 되거든요. 음. 그리고 열을 받으면 80도씨 정도에서 오메가3가 파괴돼요. 아.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것들은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들기름을 먹었을 때 오메가3가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그러니까 들기름도 다 똑같은 들기름이 아닌 거죠. 네. 그 볶아서 짠 들기름이 있는 거고 생들기름이라는 건 아주 저온에서 볶거나 또는 거의 볶지 않은 기름인데요. 왜 볶아서 기름을 짜냐 하면 그래야지 더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훨씬,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게 고소한 맛도 나기 때문에 더 네네.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들기름하고 참기름 산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문득 궁금한데 이거 저는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다 냉장고 넣어놓거든요. 근데 안 넣어놓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들기름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개봉하면. 네. 그래서 오메가3는 산패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기름은 개봉하면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네. 냉장고에서도 3개월 정도밖에 유통기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은 실온에서 조금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엔 한 6개월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참기름은 냉장고에 안 넣고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에 또 김 선물 세트 많이 맞습니다. 주고받잖아요. 네네. 근데 김 선물 세트 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올리브유로 올리브유를 발라서 구운 김이다. 네. 그러면은 아니면 또 들기름을 발라서 그 산패되기 쉬운 기름들을 바른 다음에 얘가 보니까 유통기한은 또 1년이에요. 맞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영양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 조미김,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조미김들 유통기한 1년인데 그 전에 기름이 산패하기 때문에 산패된 기름은 암 발생을 올리거든요. 발생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먹지만 사실 산패된 것들을 먹으면 암을 오히려 더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조미김 같은 경우도 만들고 한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럼요.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김 같은 건 오래 저장해 두시지 마시고 그냥 나누어서 같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하. 나눠 먹는 방법이 있네요. 참기름은 최대 6개월, 들기름은 최대 3개월. 유통기한이었고요. 오늘 백남정 선생님께서 좋은 기름, 건강한 기름, 피하면 좋은 기름에 대해서 여러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